자, 그러면 2022년 물리학개론 7급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비커에 담겨 있는 얼음물에 800칼로리의 열을 전달하였습니다. 얼음물을 휘저어서 320줄의 1을 가하였을 때, 자, 320줄의 열을 가했어요. 이 과정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얼음의 질량은 얼마인가요? 단, 물의 융해열은 80칼로리 퍼 그램이고, 그러니까 1g당 80칼로리의 열이 요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로 열 방출없고 1칼로리는 4.2줄이 아니라 4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비커가 있고 얼음들이 가득 차 있겠죠. 얼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빨대 같은 걸 꽂아가지고 휙휙 저어서 역학적 에너지를 320줄 넣어주고 또 열을 조사해서 800칼로리의 열을 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녹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이 컵에 가해지는 열량은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전환돼서 가해지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직접 가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가해지는 걸 먼저 생각해 볼까요? 320줄이죠. 320줄이니까 얘는 320에 1칼로리가 4줄이지? 그럼 1줄은 몇이야? 1줄은 4분의 1칼로리지? 4분의 1칼로리. 그건 단위 바꾸는 거 한 대로. 그러면 얘는 80칼로리가 되겠습니다. 80칼로리. 그러면 이 80칼로리가 녹일 수 있는 건 최대 몇 g이야? 지금 80칼로리를 녹이는데 1g이 필요하댔지? 그럼 얘는 1g을 녹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열을 가해서 녹이는 거 생각해 볼까요? 열은 800칼로리를 조사했네요. 800칼로리를 조사했습니다. 800칼로리를 조사했으니까 얘는 몇 g까지 녹일 수 있어? 최대 10g까지 녹일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10 더하기 1이니까 11g.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요, 연력학 문제 같지만 사실은 뭐야? 단위계를 다룰 수 있니가 출제 의도입니다. 근데 뭐 속도, 가속도, 뭐 시간, 뭐 이런 질량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칼로리와 줄, 이 두 가지 에너지에 대한 단위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게 되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7번이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푸실 때. 이 디귿번이 좀 문제가 됐는데, 저도 보고 좀 아차 싶었어요. 이게 출제가 최근에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2022년 이후에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엔트로피에 대한 식도 외우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림은 카르노 기관이래요. 카르노 기관이고,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압력 부피 그래프입니다. 자, 카르노 기관 다음에 압력 부피 그래프인지 압력 온도 그래프인지 파악하라고 했어요. 압력 부피 그래프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순환 과정을 압력 부피 그래프로 나타내고 A, B와 C, D는 등온 과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A, B와 C, D는 등온 과정입니다. 그러겠죠? B와 C, D와 A는 가역적 단열 과정이다. 자, 가역적이란 말이 나왔네. 리버서블이라는 얘기인데, 가역적이란 얘기가 뭐예요? 바로 엔트로피 변화가 있다 없다,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역적이란 얘기는요, 엔트로피의 변화를 ds라고 쓴다면 미분꼴로 엔트로피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는 되게 t분의 dq, 뭐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니까 상태 변수니까 위에 발을 쓰기도 하거든.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거나 같은데, 이 가역적 단열 과정이라는 거는 이 같은 케이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에서 C로 갈 때랑 D에서 A로 올 때 엔트로피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기억, AB 과정에서요, 흡수한 열량은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뭐가 돼? AB 과정에서 PV 그래프입니다. 밑면적이 해준 일이지. 자, 흡수한 열량은 이 아래쪽 그래프에 지금 색칠하는 부분이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되겠네요. 그러겠지? 그리고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은 이렇게가 되겠네. 자, 면적 누가 더 넓니? 면적 A에서 B까지가 더 넓지? 그러니까 방출한 열량이 같다라는 진술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니은 AB 과정에서 엔트로피의 증가량은 CD 과정에서 엔트로피 감소량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A에서 B로 갈 때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돼요. 엔트로피는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엔트로피 변화 있어 없어? 엔트로피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는
엔트로피가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지? 감소하게 되는 과정이고 D에서 E로 갈 때는 가역적이라고 했으니까 TS는 0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연력학 과정이 한 사이클 쭉 돌았어요. 그러면은 얘랑 각 크기가 같습니다. A에서 B로 갈 때 증가한 엔트로피랑 C에서 D에서 낮아진 엔트로피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강사님,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에너지를 지불하면요, 충분히 엔트로피를 낮출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야? 여러분 방에 있는 에어컨이지? 에어컨을 가동시키면은 외부로 엄청난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뿜어대면서 내 방에 있는 엔트로피를 낮추게 되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디귿 1순환 과정에서 A의 부피분의 B의 부피는 D의 부피분의 C의 부피이다. 자, 7번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 디귿 때문이에요. 이게 출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괘씸해. 왜 그러냐면은 이 VA분의 VB는 VD분의 VC랑 같다라는 진술이 있지, 이게 물리적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물리적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있겠지. 있을 수도 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물리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과연 물리적 의미가 없는 결과값을 왜 출제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이 디귿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 변화식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엔트로피 한번 계산해 볼게요. A에서 B로 가는 엔트로피입니다. ds A에서 B로 가는 엔트로피는 T분의 DQ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가한 에너지가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가한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일하는 데만 쓰이죠. 그래서 등온 과정 한정 얘를 W로 쓰셔도 무관합니다. 그럼 얘는 T분의 1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써주시고 V분의 nRT dV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TT 약분되고요. nR 그리고 로그 V A분의 VB가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A에서 B 과정으로 갈 때 증가한 엔트로피의 크기가 돼요. 근데 C에서 D로 올 때는 엔트로피가 감소한댔지?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nR 로그 V C분의 VD가 돼요. 근데 우리가 니은에서 이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크기가 같은 거지. 근데 이 마이너스가 로그 위로 올라가서 계산하면은 분자분 뭐 뒤집어지지.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로 우리가 VA분의 VB는 VD분의 VC라는 이런 결과를 내는데, 이 결과가 물리적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디귿은 맞는 진술입니다. 자, 니은 때문에 디귿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문제를 푸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엔트로피를 외우고 있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이 엔트로피 식을 계산해야 되고, 또 이 계산식을 니은을 이용해서 파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은 문제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재료를 가져왔는데 문제를 맛있게 못 만들었다 라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못 풀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2022년 이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등온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고 외우시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반지름 A인 원통형 도체면과 반지름 B인 원형 도체면이 서로 같게 동심축으로 놓여 있대요. 바깥쪽 도체면엔 전하 마이너스 Q가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고요. 안쪽 도체면에는 전하 플러스 Q가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원통의 길이가 모두 L이고요. 이 원통형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자, 축전 용량, 전기 용량을 물어봤습니다. 전기 용량 우리 어떻게 구해요? Q 이퀄 CV. 여기서부터 구할 수가 있지? 여기서 C 값을 계산해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이 포텐셜 값을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 전기장이 필요하지? 이 전기장은 어디서부터 가져올 수 있어?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우스 법칙 예제는 제가 문제로 많이 풀어놨어요. 그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위에 링크 보시면 되고요. 한번 직접 계산하셔도 좋습니다. 자, 계산해보죠. 가우스면 안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량은 옅실론 제로 그리고 전기장 dA에 비례하더라. 이게 가우스 법칙이지?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래서 가우스면 어떻게 잡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면으로 쭉 잡아가면 되겠지? 그래서 A에서 B까지 적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전기장과 면적 벡터의 방향이 서로 평행이기 때문에 그냥 이 A라고 넣으면 되고요. 여기서 A 값은 어떻게 돼? A 값은 이 원통 옆면의 면적이니까 2파이 R 곱하기 L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얘를 전기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 보죠. 그러면은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L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얘를 또 어떻게 해? 볼티지를, 전기장을 적분해주면, 포텐셜이 되지? 그럼 포텐셜 적분해줍시다. 인테그랄 E, D, S 해주면 되겠죠? S는 여기서 R을 의미합니다. 여기 적분 변수는 R이에요. 그럼 전기장은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앞으로 나올 거고,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나올 거고요. L도 상수입니다. L분의 1 나올 거고요. 결국에는 인테그랄 R분의 1 DR, 적분 맞춰줍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풀면은 2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에 L분의 1 곱하기 로그 A분의 B가 될 것입니다. 자, 됐죠? 그러면은 볼티지 구했으니까 Q 이퀄 CV는 C는 Q 이퀄 CV니까 V분의 Q겠죠? 얘를 집어 넣어주면은 최종적으로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2파이 엡실론 제로가 분자로 올라간 친구를 골라주면 되니까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우스 법칙을 이용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이거는 계산이 너무 많아요. Q 이퀄 CV도 알아야 되고 V 이퀄 ED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우스 법칙까지 해가지고 총 3가지의 공식을 물어봤어요. 난이도 조절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3가지가 다 단독 출제가 가능한 파트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가지를 복합 출제했다는 거는 이 8번에서 시간을 충분히 쓰세요 라고 강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가지고 답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9번입니다. 자, 지구에서 어떤 물체가요 5m 높이의 절벽에서 자유낙하해서 바닥에 붙여 그대로 정지했대요. 근데 질량이 지구의 10배고 반지름이 2배인 행성 A에서 같은 물체가 높이 H의 절벽에서 자유낙하해서 그대로 정지했대요. 두 경우 물체가 바닥에 붙일 때 충격량이 같았다라는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아주 우아한 표현이죠. 높이 H는 무엇인가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의 질량은 M2라고 하고 지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5m 위에서 물체를 떨어뜨렸대. 이게 하나가 있고 근데 어디서 지구 비슷한 행성이 있나봐. 여기서 지구의 질량이 10배인 행성이고 반지름은 2배래. 근데 높이 H에서 떨어뜨렸는데 이 물체가 떨어뜨려서 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 받은 충격량이 지구랑 같다는 거지. 이 말이 뭐야? 충격량이 같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바로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고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건 질량 변화가 없으니까 속도 변화가 같다는 얘기지. 근데 자유낙하잖아. 자유낙하니까 초기 속도가 있어 없어? 초기 속도가 없지. 그 얘긴 즉 나중에 부딪힐 때 밑바닥에서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가 서로 같다라는 말을 충격량이 같다라는 표현으로 우아하게 표현해 준 겁니다. 자, 파악하셨죠? 지구에서의 운동을 먼저 비교해 보자고요. 자, 지구에서의 운동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분의 1 m v 제곱은 mgh지. 질량이 약분됩니다. 그래서 v는 어떻게 돼? 루트 2gh. 지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지구 같은 경우에는 루트 10g가 되지. 근데 이게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인데 이 이상한 행성에서도 바닥에 도달했을 때 루트 10g에 해당하는 속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 이상한 행성에서의 뭘 계산해야 돼? 우리는 이 g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mg는 어떻게 돼?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r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이고 스몰 m은 약분될 테고 그럼 이 중력과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반지름이 몇이래요? 반지름은 지구의 2배가 되고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10배래요. 그러면은 2분의 5 곱하기 g r제곱분의 라지 m이지? 그럼 지구 중력과 속도의 몇 배야? 이 이상한 행성의 중력과 속도는 행성이라고 해볼까? 행성의 중력과 속도는 2분의 5 g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위쪽 공식에 집어 넣었을 때 V는 루트 2분의 5 G, H가 뭐랑 똑같으면 돼? 루트 10 G랑 똑같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H는 결과적으로 몇이 되는 거예요? 2랑 약분돼야 되니까 결국 H는 2가 돼주면 되겠죠?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예요. 별표 칠게요. 왜냐면은 충격량 파트를 행성 단위의 중력 운동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는 아주 멋진 문제입니다. 이 충격량이 같다는 표현이 바닥에 도달했을 때 물체의 속도가 같다라는 힌트를 주는 아주 우아한 표현을 쓴 거예요. 전 그래서 이 9번에 별표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주도록 할게요. 두고두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10번까지 하고 잠깐 쉬다 올게요. 자, 10번 같이 보겠습니다. 높이 h인 지점에서요, 공을 벽면에 향해서 수직으로 던졌대요. 2차원 운동이네. 공은 높이가 9분의 5 h인 곳에서 벽면과 완전 탄성 충돌했답니다. 수평거리 w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2차원 운동과 완전 탄성 충돌 운동의 복합 문제 같은데, 자, 그러면은 늘 해왔듯이 2차원 운동부터 분석해 봅시다. 자, x축 방향 운동 속도는 몇이에요? v. 얘는 등속 운동이고요. 그리고 y축 운동은 초기 속도는 0이지만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근데 얘가 평소 같으면은 그냥 쭉 가다가 떨어졌을 거야. 근데 얘가 5분의 9 지점에서 완전 탄성 충돌로 튕겨 나오는 거지. 그 이야기가 뭐야? 튕겨 나올 때 x축의 속도는 마이너스 v라는 거지. 그럼 이 문제는 그냥 쭉 가는 거랑 튕겨 나오는 거랑 낙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겠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낙하 시간은 누가 결정해? Y축 운동이 결정한다라고 숱하게 연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W는 어떻게 구해? 문제에서 W는 V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되겠지? 이 시간은 누가 제공해줘? Y축 운동이 제공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닥까지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을 T라고 해봅시다. 토탈 타임이라고 할게요. 얘는 누가 알려주는 거야? 얘는 2분의 1 AT 제곱은 H 놓고 풀면 되겠지? 2분의 1 GT 제곱은 H. 이 공식으로부터 유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 G분의 2H가 됩니다. 이게 뭐야?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닥까지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이지?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5분의 9OH, 9분의 5H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은 이 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9분의 5H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토탈 타임에서 뭘 빼주면 돼? 토탈 타임에서 9분의 4 떨어지는 동안 걸린 시간을 빼주면 되겠다. 그럼 되겠죠? 그럼 간단해요. 남은 거는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G분의 2H 빼기 루트 G분의 2의 9분의 4H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겠어? 공통적인 루트 G분의 2H 앞으로 빼주면 되겠지? G분의 2H 밖으로 빼주고요. 1 마이너스 루트 9분의 4. 얘는 3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3분의 1 루트 2H 오버 G가 되게 됩니다. 이게 최종적인 9분의 5H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에요. 그럼 얘를 어디다 대입해주면 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W가 나오겠죠? 답은 3분의 1V가 있는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10번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탄성 충돌 문제랑 2차원 운동 분석 문제를 같이 출제한 복합 출제 문제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처음 풀어보시는 분은 당황할 법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컨셉이 뭐야? 바로 탄성 충돌할 때는 속도의 방향만 바뀐다 라는 거 하나, 그리고 2차 운동에서 포물선 운동에서 낙하 시간은 뭐가 결정한다? Y축 운동이 결정해준다 까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5문제 또 풀어봤어요. 잠깐 쉬었다 와가지고 1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